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세제 혜택이 있는 보험 및 금융상품들을 많이들 가입합니다. 대표적으로 비분세라고 하거든요. 비과세, 분리과세, 그 다음에 세액공제와 아니면요, 그 세금과 관련돼서 지원을 해주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분세 상품들 너도나도 가입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착각입니다. 왜냐면요. 비분세라고 하는 세금에 대한 지원을 빌미로 해서 여러분한테는요. 정말로 쥐꼬리도 안 되는 참새 눈물만큼도 안 되는 아주 적은 이자나 배당이나 기타 이익을 수혜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상품들에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돈 버는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비분세, 비과세, 분리과세, 세액공제 상품의 배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조언은 굉장히 중요하죠. 마치 바둑이나 장기 둘 때 훈수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훈수 두면 안 됩니다만은요. 정작 바둑을 두거나 그 장기를 두는 사람 잘 수를 못 봅니다. 하지만 옆에서 보면 잘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명한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골프를 칠 때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캐디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권투에서 아무리 잘해도 세컨이라고 하는 도와주는 코치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연예인들도 매니저가 요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도자급으로 그 고위 관리들도요, 참모나 비서가 필요한 것처럼요, 반드시 훈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훈수가 좀 부정적인 의미는 있습니다만은요, 조언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평생 살아가면서 자신의 편에서 자신에게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평생 지원해주는 종합자산관리사나 현명한 멘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감히 제가 닥터 해지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닥터 해지라고요. 그래서 해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는 보험 및 금융의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 및 금융 상품에 대한 감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별사 역할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요, 혹시라도 신용카드 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받지 않습니까? 그 공제를 받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마구마구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절대 현명한 사람이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캐시백 때문에 뭐 0.1%에서 0.5%까지 최대한 적립을 해주는데요. 캐시백 적립을 위해서 무리하게 쇼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현명하다면요. 절대로 이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비슷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캐시백 적립을 위해서 쓸데없는 그 무분별한 그 충동 구매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낚시질이라고 하는 것에 교묘하게 꿰인다면요, 미끼에 속아서 정말로 고삐가 채워지고 멍해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떡밥에 놀아나고 미끼를 문다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영영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보험 및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금액이고 장기간 그 적립을 하거나 투자하거나 저축을 하다 보니까요, 잘못된 길로 가면은 영영 자산 관리에 실패하고 노후 준비에 실패하고 그 다음에 그 전체적으로 돈을 잃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재산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줄줄 새는 재산을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줄줄 새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분세, 배신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분세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과세 상품, 분리과세 상품, 세액공제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 상품들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얼마 안 되는 세제 혜택으로 물고기를 유인해서 일망타진하는 그런 수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단 비과세라고 하는 것은요,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상품으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비과세 효과라고 하는 것은요, 이자 배당 수익이 만약에 20억 원이다. 엄청나죠. 그랬을 때 원천징수 15.4% 이후에 종합과세 최고 49.5%까지 당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만약에 과세를 하게 된다면 계략적으로 세금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억 곱하기 45% 빼기 0.654, 6594죠. 6594억 누진공제를 하면은요, 약 8억 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10% 합쳐갖고 9억 2천만 원가량의 엄청난 세금을 물어야 됩니다. 20억 원의 수익을 내고 9억 2천만 원,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비과세라면 어떻게 될까요?
9억 2천을 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효과는 대단히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시판되고 있는 비과세 상품은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단 비과세 종합저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형 저축이라고 옛날에 불렸습니다. 65세 이상 거주자라든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1인당 저축액이 5천만 원 한도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발생되는 모든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과세 효과가 연간 2% 이자가 발생됐다고 했을 때 1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00만 원의 이자가 나왔을 때 사실은 과세 상품이라면 15.4%, 15만 4천 원을 내야 되는데 15만 4천 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15만 4천 원 얼마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루 422원의 혜택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저조한 혜택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이 혜택 때문에 여러분이 비과세 종합저축을 가입한다면요, 돈을 맡기고 금융기관에 맡겨서 실질적으로 배를 불리는 것은 금융기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비과세에 현혹돼서 사실은 금융기관이 부자가 되도록 정말로 희생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탁금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신협 새마을금고에 1인당 저축액 3천만 원 한도로 해서 비과세 해주고요. 이후에는 분리과세를 해주는데요. 일단 비과세 효과 연간 2% 이자 발생됐을 때 60만 원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60만 원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 세금을 낸다면 92,400원을 내야 되는데 92,400원 비과세니까 안 내겠죠. 그러니까 바로 92,400원의 혜택만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때요? 하루에 254원의 비과세 혜택에 불과하다는 거 아닙니까? 254원 가지고는요, 어떤 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귀찮아서 타행해서 이체를 한다. 그럼 700원, 1200원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타행해서 돈을 뽑았었다. 그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혹시라도 신용카드로 할부로 구매했다. 그러면 연 19%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254원 때문에 돈을 묶어둔다고요? 이건 정말로 현명하지 못한 어리석은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자산관리 개인의 종합자산관리 계좌라고 하는 ISA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 이상자 1인당 저축액이 연간 2천만 원, 최대 5년이죠. 3년 이상 가능합니다만 1억 원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만약에 비과세 효과를 혜택이 있는데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물론 서민형이나 농어민 쪽은요, 2배인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만 원의 수익이 발생됐을 때 비과세 효과는요, 5년 동안에 3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민형 같은 경우는 61만 6천 원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서민 같은 경우에 돈을 내기가 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비과세 5년 동안에 200만 원 정도 발생됐다면은 30만 8천 원이고요. 서민형은 61만 6천 원 정도의 그 혜택이 있겠죠. 하지만 5년 동안에 200만 원의 비과세 효과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에 169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요, 서민형 같은 경우에도 4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338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품에 가입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특히 ISA 같은 경우는요, 주식 같은 경우에 ETF를 투자하면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펀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개인이 투자한다면 특별히 세금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펀드형 ETF라고 하죠. 그래서 투자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비과세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비과세라고 하는 미명하에서 ISA를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보험 비과세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유지 시에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저축 상품은요, 월납 5년 납 이상이 되겠습니다. 150만 원 한도고요. 종신형 연금보험은 비과세 조건에 맞는 경우 월납입액 제한 없이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얘기들 하지만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축형 상품 월 150만 원,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다른 거 1인당 뭐 비월납이 됐던 월납이 됐던 일시납이 됐던 관계가 없습니다. 1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요, 연금보험을 가입했을 때 25년 납부해야만, 25년 유지해야만 10년 납 같은 경우 152% 정도를 받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자가 그 6,266만 원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것은 그
기본적으로 이자가 6,266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15.4% 과세를 가정했을 때 이자 소득세는 96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25년 동안에 965만 원의 혜택이 있는데요. 그것이 매년 39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하루에 1,069원의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비과세인데요. 유지했어야 되는데 10년을 빌미로 여러분들은 10년 동안 헛부역을 하게 만듭니다. 공시이율 상품 10년 납 같은 경우 저축이나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 어떠냐면요. 8년에서 10년 정도 돼야 원금이 나오고요. 공시이율이 떨어지면 12년, 14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10년을 빌미로 여러분의 돈을 묶어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5년 동안에 겨우 하루에 1,069원의 혜택을 준다. 이런 상품을 가입해서 과연 무슨 혜택이 있다고 보십니까? 절대로 그것은 말도 안 되는 혜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분리과세 상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상품이 전에 그 세금을 내지 않는데 분리과세는요. 15.4%를 내는 게 아니라 9.9%를 내거든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분리과세는 아예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내다 보니까 그 일반적으로 비과세보다 더 나쁘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세금을 내면서 분리과세는 종합과세 미적용됩니다. 비과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요. 어쨌든 비과세가 문제가 심각한데 분리과세는 더욱더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액공제 상품의 대표적인 것이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액공제 혜택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유지를 해야 되고 중도에 해지하면 엄청난 불이익이 따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 예를 들어서 뭐 비과세 그러니까 세액공제 한도를 넘겼다. 그랬을 때는 거기서 발생되는 또 이자 배당에 대해서는 또 과세를 합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으니까 세액공제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직접 그냥 펀드에 투자하거나 펀드보다 더 좋은 게 뭐라고 했습니까? ETF를 투자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과세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제약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비분세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익률이 아주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투자 수익이 저조하고 비분세 혜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제반 세제 혜택은 주나마나가 아니다. 주나마나가 아닐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분세 상품을 가입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제 저서 중에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가 2부로 판매 중에 있습니다. 몇천 원밖에 안 되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절세, 수억 내지 수십억, 그 이상의 절세가 기다려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연말이 다가오면요. 기본적으로 비분세 상품 판매 강화를 시킵니다. 하지만 투자 강화를 위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세금을 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저조한 이러한 수익에 대해서 혜택을 보려고 비분세를 가입한다면 현명하지 못한 처사니까요. 차라리 세금을 내더라도 투자 강화를 하는 것이 더 좋겠죠. 연 4% 투자를 한다. 뭐 이것은 저축은행에 넣어도 연 4% 정도 내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이죠. 4% 투자했을 때 세후 수익률은요. 15.4% 적용 대상자는 3.425%가 됩니다. 그리고 종합과세 대상자라고 해서 최고 한계세율 49.5% 대상자는 2.02%가 되겠죠. 8%로 잘 투자한다면 15.4%는 6.848%가 세후 수익이 되니까 괜찮죠. 그 다음에 49.5%는 4.04%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8% 어떻게 투자하냐고요? 일반적으로 저축은행이나 금융기관 1년 만기 사모펀드 같은 경우 채권이요. 비교적 안정적이면서 월이자 지급을 하다 보니까 연 7%짜리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투자 같은 경우를 고려했을 때 7.2% 정도 내외가 되다 보니까요. 8%는 그다지 먼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이 투자하는 것보다는요.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한다면 수익에 대해서 세금은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법인 설립 후 투자한다면 세금이 대폭적으로 줄어드는데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율은요. 지방소득세 10% 포함해서 9.9%입니다. 2억 원까지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인에서 1년에 2억 원 수익이 난다면 9.9%입니다. 물론 법인에서 4억 원 수익이 나도 9.9%밖에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4억 원 중에서 2억 원을 비용 처리한다면 실질적으로 과세 비율은
2억 원이니까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5억 원의 수익을 내더라도 과표가 2억 원 밑으로 다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에 3억 원 이상 비용 처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세금 절세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인에서 8% 투자한다면 세후 수익은요 놀랍게도 7.12%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비분세에 매몰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개인이 말고 법인이 되겠습니다. 투자 수익을 극대화해서 정당하게 세금을 내면 됩니다. 하지만 개인이 정당하게 내면 안 되고요. 법인에서 각종 비용 처리하고 일부만 조금 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인 설립 투자와 관련된 NGP 플랜, 콘스탄트 NGP 플랜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해주시면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투자와 절세 그리고 100년간의 대계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금융상품 투자, 기타 등등 절세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을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이 있겠죠. 엄청난 고민들 여기 보시면 많습니다. 이거 단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콘스탄트 기업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NGP 플랜이죠. 2025년도에는 반드시 NGP 플랜을 실행할 필요가 있겠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걸쳐서 100년간 아니면 200년, 300년간의 세금 호산을 펼쳐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세금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NGP 플랜 상담을 하실 경우 컨설팅 무료로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무료 기회를 잡으셔갖고 현명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010-5473-9327 콘스탄트 김한테 전화 주신다면요. 무료 상담 해드리고 컨설팅 해드리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